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암센터 바람성 연구과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승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잘 되려면요, 메타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메타 분석이란 것은 개별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분석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그 임상시험을 했는데도 그 연구 결과마다 저마다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어떤 임상시험에서는 비타민을 복용을 5년 동안 예를 들어 했는데 암 발생이 줄었다. 그런 연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연구에서는 오히려 암의 발생이 높았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연구 대상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근거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구 숫자도 비슷하다 그럴 때는, 대상자 수가 비슷하다 그럴 때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맨 위에 있는 메타 분석이란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 분석은 임상시험 개별 연구 결과들을 다 합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요, 연구 대상자 숫자를 많이 늘림으로써 그 신뢰도나 근거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 메타 분석에 근거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타민이란 말도 많이 들었고 또 항산화제란 말도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 비타민과 항산화제는 천연으로는 과일과 비타민에 풍부합니다. 물론 또 다른 음식에도 많지만 그거 말고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 비타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산화제는 어떤 종류가 있나,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용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비타민에 A, B, C, D, E, K 이렇게 있죠. 이 중에 비타민 C와 E는 항산화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활성산소나 자유레디컬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암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타민 C는 귤이나 오렌지에 많이 들어있죠. 비타민 E는 땅콩이나 식물성 기름에 많습니다. 그리고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화학물질들이 있어요. 그것을 영어로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합니다. 파이토는 식물을 뜻하고요, 케미컬은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게 베타카로틴인데요. 베타카로틴은 주로 당근이나 시금치, 호박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 게 라이코핀이라는 항산화제고요. 그다음에 콩에 들어있는 게 아이소플레이본, 그래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입니다.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죠. 그리고 녹차에도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고, 포도주 중에는 백포도주에는 없는데 적포도주에 라스베라트롤이라는 또 항산화제가 들어있죠. 그리고 어패류나 육류 견과류에 셀레늄이라는 무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한 이 몇 가지 물질이 가장 대표적인 비타민 혹은 항산화제입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과일과 채소 그리고 음식에 풍부합니다. 천연 비타민 혹은 천연 항산화제라고 하죠. 이런 비타민들을 과일과 채소로 섭취하기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외래에서 보다 보면 담배 끊기는 힘들고 술은 마셔야 되고 운동은 할 시간 없고 과일 채소 골고루 챙겨 먹기 힘들어서 어떻게 하죠? 바로 종합 비타민 같은 거나 영양제를 먹죠. 근데 이렇게 종합 비타민제를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데 정말로 이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 건강에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고 사망률을 높일 수 있고 암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게 저의 강의의 핵심입니다.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복지부 산하에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라는 전문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제시했는데요. 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 비타민이나 항산화 보충제를 먹는 것은 권고하거나 공고를 반대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까지의 결과고요. 그 뒤로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최근에 5년간의 연구 결과가 적용이 된다면 아마도 먹지 말라고 공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는 것은 오히려 흡연자에서 폐암 발생이 10%, 20% 이상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먹지 말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의료인들도 많고 일반 사람들이 너무 많은 현실이지만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암을 예방할 수도 있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 왜 합성 비타민제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타민C만 하더라도 아스코빅산이라는 것이 본체이긴 합니다만 그거 말고도 7, 8가지의 다른 조효소와 여러 가지 인자들이 결합해서 비타민C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종합 비타민에는 아스코빅산 이외에 다른 것이 없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감귤의 비타민C가 풍부하다 할지라도 비타민C 말고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수십 수백 가지 우리가 모르는 영양물질들이 함께 우리 몸에 들어옴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항산화 활성산소라는 것이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지만 일부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청소하는 역할,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되는 게 또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항산화 보충제나 비타민을 너무 많이 복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긍정적인 방어 기능이 사라져서 오히려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비타민이나 항산화 보충제를 먹었을 때 오히려 사망률을 높일 수 있고 암 예방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없으며 일부 암의 발생 가능성은 높고 보건당국이나 권위 있는 보건단체에서는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종합 비타민이나 항산화 보충제를 따로 복용할 근거는 없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